북한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친 게 무엇이냐? 김일성, 김정일이 공동으로 북한을 사실상 통치하던 그때 중국의 때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김정은이 거기에 대해서 반성은 안 하고 포갑적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말 곱게 볼래야 곱게 볼 수가 없는. 해방돼서 정권이 이제 북한, 남한 다 수립이 됐죠. 그리고 북한에는 소련 군정, 남한에는 이제 미군 군정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김일성 입장에서는 소련을 등에 업고 한반도 적화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야망에 불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엔의 공인하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대한민국이 총선거를 통해 가지고 탄생을 했고 북한은 인정받지 못한 국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남조선을 빨리 먹지 않고서는 내가 이 한반도의 어떤 맹주로서 자리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이런 구상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김일성의 길을 솔깃하게 한 게 있었죠. 박헌영 등 남로당의 간부들이 당신이 남쪽으로 내려오기만 하면 남한에 있는 20만 명의 남로당원들이 다 게릴라로 일어나가지고 당신을 환영할 거고 또 그 당시 뭐 국군 허약한 상황이었으니까 우리가 다 섬멸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고무돼 가지고 기습 남침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련의 후원에 의해 가지고 T-34 소련제 탱크라든가 이런 걸 앞세우고 내려왔고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했으니까 정말 아마 기세등등했을 겁니다. 그런데 약간 이게 착각이었죠. 계산 착각.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던 남로당원들 4.3 사건이라든가 또 제주 또 여순 사건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지리멸멸해진 이런 상황이었어요. 김일성을 맞아 가지고 뭐 돕고 이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약간 최근의 분위기에다가 빗대가지고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이란 처음에 때리면서 하메네이 참수시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쿠르드족이 와가지고 무장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도와줄 거고 그 다음에 이란 국민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하메네이 신정체제 무너졌으니까 인민들이여 봉기해가지고 당신들이 이제 정부를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미국 CIA가 정보가 정확하고 뭐 이렇다 그래도 두 가지 다 빗나갔지 않습니까? 쿠르드족도 들어오지 않았고 이란의 국민들은 오히려 전쟁 상황 속에서 민주화 요구를 하던 사람들은 전쟁 터지니까 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북한의 이런 계획이 철저하게 이제 차질을 빚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한국군이 전사자만 14만이었습니다. 유엔군이 4만 명이었는데요. 미군이 그때 3만 7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한미 관계를 왜 동맹관계, 혈맹관계라 그러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주한미군이 28,500명이 있는데요. 6.25 전쟁 때 한국에서 죽은 미국의 젊은 청년들만 3만 7천 명입니다. 끈끈해질 수밖에 없겠죠. 북한, 중국 80만에서 200만이 전사상을 입었어요. 중국군, 미군 제외하더라도 지금 북한이 비난받고 있는 게 뭡니까? 김일성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전범이잖아요. 그 아들인 김일성 그리고 그 손자인 김정은도 북한을 세습해가지고 지금 통치를 하고 있고 포갑적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의 유산만 물려받은 거잖아요. 상속세 하나도 내지 않고 한반도의 절반을. 그러면 그 부채까지도 전범으로서의 어떤 과오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그대로 물려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거기에 대해서 반성은 안 하고 이제 와가지고 뭐 대남적대, 민족 통일 없앤다 이런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6.25 전쟁 하면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 정말 곱게 볼래야 곱게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북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발전소, 제철소, 또 탄광, 각종 뭐 중공업 또 경공업 공장들이 다 북쪽에 있었잖아요. 남쪽엔 뭐 있었습니까? 논농사 지었잖아요. 뭐 나주 쪽, 뭐 영남 쪽도 마찬가지고 호남 쪽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쌀 생산해가지고 일본에 좋은 쌀들 다 공출해가고 이랬고요. 북한 지역에서 지하자원 캐가지고 일본으로 가고 이랬는데 이게 일제강점기에서 이제 해방이 딱 되고 나니까 남측은 아무런 산업시설이 없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분단된 이후에도 북측으로부터 수풍발전소니 이런 데서 발전한 전기를 우리가 썼잖아요. 북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통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정전을 대남 송전 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해서 남한이 암흑천지가 됐었어요. 그만큼 남북한의 격차가 컸습니다. 거기에다가 북한은 중국과 소련, 사회주의 국가로부터의 원조 경제가 있었죠. 우리도 물론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지만 그때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거 뭐 분유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먹는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했죠. 우리가 전쟁 고아들 다 미국에 입양기관 통해 가지고 보내야 될 정도로 정말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그런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통해 가지고 체질 개선을 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괜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1969년인가까지 북한이 요즘 개념으로 하면 GDP, 국내 총생산에서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북한 경제, 대북 경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꼭 그런 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수치상으로 추정치 그 경제상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년대 들어와서 이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고 이러면서 우리도 산업화 또 개발 독재 형식이라고 뭐 비판도 있지만 경제 근대화를 이룬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역전이 됐고 19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북한이 이제 소련 해체라든가 동구권 붕괴 이런 사태를 맞으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한러 수교, 한중 수교가 이어지면서 북한은 외교적으로도 고립이 됐고요. 그 이후에 보면 북한이 뭐 여러 가지 개혁 개방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지를 못했고 결국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이런 거에 어떤 비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은 나락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별의 순간이라고 하는 순간을 놓친 게 무엇이냐? 중국의 개혁 개방 조치 때 따라가지 못한 것. 78년에 등소평이 남순 강화라 그래서 중국의 남부지방을 돌아보면서 개혁개방 얘기를 하잖아요. 실용주의, 고양이가 흰색이면 어떻고 검은색이면 어떠냐? 쥐 잘 잡으면 되지. 흑묘백묘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990년대 북한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내놓게 됩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게 뭡니까? 사회주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중국이 그걸 뭐라 그럽니까? 특색 있는 사회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저런 번영을 이룬 겁니다. 뭐 번영이라는 말을 좀 거부감 느끼실 수 있지만 어쨌든 중국이 지금 로봇 굴기니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되는 발전을 이룬 거는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 중국 공산당의 어떤 통치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민주화 시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중국의 또 대도시들 여행하면서 보면은 중국의 젊은 세대들과 중국 사람들 보면서 나름대로 거기서 또 자유롭게 경제 생활을 영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만 가면은 저는 사실 보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북한도 저 정도 자유만 허용해 줬으면 시진핑 직접 투표하는 거 그런 거 아직까지 없어도 북한 그냥 공산당 일당 독재라 그래도 저렇게 인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적절히 지도자가 세습 체제가 아니라 그래도 공산당 내에서 양성된 간부들이 돌아가면서 맡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뭐 더 큰 책임은 이제 할아버지인 김일성한테 있죠. 김일성, 김정일이 공동으로 북한을 사실상 통치하던 그때 중국의 개혁 개방을 형님 우리도 그 길 따라갈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했으면 이런 식의 지금처럼 북한이 전체 인민의 40%가 굶는 만성적인 기아에 시달리는 이런 처참한 상황으로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 김정은은 반드시 도발을 합니다. 군사적 도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첫째로 김정은은 엄청난 대남 열패감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졌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또 다른 로봇, AI, 전기자동차, 미래 먹거리 줄줄이 내놓고 있는 K컬처, K푸드, K방산까지 정말 세트로 내놓고 있는 대한민국을 이제 어떤 수로 당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대남 차단벽을 치면서 대남 적대니 뭐니 하면서 이대로 놔뒀다가는 젊은 층들이 다 한류 문화에 오염돼서 무너지겠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렇게 대남 적대를 내세우면서 벌써 2년 반 동안 떠들어댔거든요. 이렇게 계속 떠들기만 하면 군부 엘리트라든가 노동당 간부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2년 3년 주구장창 말로만 정말 저러네, 우리만 후달구고 한번 뭐 해보지도 못하면서 저러네. 김정은으로서는요 어떤 식으로든지 도발을 감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전면적인 도발을 하거나 이랬다가는 난리가 나겠죠. 한미연합전력이 뼈도 못 추리게 할 겁니다. 우리의 전력은 간단해요. 북한이 도발하면, 전면적인 도발하면 바로 우리는 한 놈만 골라 패는 전략으로 갑니다. KMPR, 대량 응징 보복이라 그러지만 뭐 북한 전체에다 쏠 필요 없습니다. 김정은과 그 핵심 수뇌부가 있는 데다가 정밀 유도 폭탄, 현무 5 같은 거, 지하갱도 뭐 50m, 100m까지 파고드는 거 몇 발만 꽂아 넣으면은요, 이란의 알리 하메네이가 자기 가족들 그리고 뭐 각군 사령관들 해가지고 30명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몰살됐듯이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이 겁쟁이 김정은이가 절대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안함 폭침 도발처럼 슬쩍 와가지고 도발해도 누가 누군지 처음에 잘 파악이 안 되는 공격 주체가. 그리고 우리가 이란에서 우리 화물선 미사일에 공격당했을 때 또 하나 뭡니까? 연평도 포격 도발처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면적으로 우리가 김정은까지 참수하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아주 교묘한 레벨로 도발을 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워워 해가지고 F-15 전투기 띄우고 막 해가지고 공격하려고 그럴 때 미국이 워워 야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잖아, 그냥 거기다가 한 3배 정도 보복 공격하고 그걸로 끝내, 이럴 수 있는 상태까지만 아마 도발을 하는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북한이 대남 적대한다고 지금 휴전선 일대다 방벽도 치고 뭐 여러 가지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공사안이라고 휴전선 넘어왔겠습니까? 우리를 다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제 서해 NLL에서 어선을 위장해가지고 마치 길을 잃고 남한에 내려오는 것처럼 딱 시험도 해보고 경고 사격하는 거, 포격하는 거, 우리 거 움직임 보면서 아 쟤들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겠네? 이런 것들 보면서 아마 테스트를 할 겁니다. 김정은은 절대 전면적인 도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정권, 세습 정권, 가업으로 내려오는 패밀리 비즈니스 같은 북한 정권,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끔찍히 여기는 주의 이설주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보내는 선택 절대 못합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우리의 대량 응징 보복이나 포격이 있을 때 그거를 막아낼 천궁투 같은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북한을 너무 낭만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한 외신에서 북한의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니 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거기에 또 들떠가지고 정말 그런가 들여다보고 있어요. 누누이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의 40%가 굶주리고 있고 34,000명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왔어요. 우리 한개 군보다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해오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거기를 동경하고 감싸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우리 민족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분열을 겪고 있고 남남 갈등까지 겪게 만든 이 근본 원인을 뿌리채 도려내야 되고, 그 기원에는 사실 6.25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미 원전이 그런 터무니없는 거에 빠져가지고 중국의 그런 논리에 빠져서 우리의 안보라든가 이런 거를 정말 등한히 하는, 그리고 북한의 핵이라든가 미사일에 대해서 정말 강 건너 불구경하듯 김정은이 연일 미사일 시험하면서 우리를 겨냥한 각종 사거리에 맞춰서 촘촘하게 준비를 하고 북한은 거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잖아요. 물론 장기적인 싸움에서는 북한이 결국은 저러다가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당장 북한의 위협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대비를 하는 그런 6월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있습니다.